저도 자주 하는 건 아닌데 혼자 집중할 때가 모자랄 때, 집중력이 모자라면은 좀 집중하려고 키는 편이긴 해요. 적어도 이걸 하면은 휴대폰으로 딴짓 안 해갖고, 글 쓸 때 항상 휴대폰 가지고 손에 쥐고 있으면은 딴짓을 많이 해갖고. 저는 주로 문피아에서 연재하고 있죠. 문피아에서 연재한 지 이제 곧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유료 작가로서 10년인 거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혼자서 소설 쓰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처음 한 거거든요. 굉장히 옛날부터. 그래서 처음 출판했던 걸 치면은 20살 때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말 전업을 하게 된 거는 딱 10년째가 되는 거라서 저도 오래 걸렸죠. 그렇게 보면은 처음 쓴 날에, 날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첫 시작을 잡으셨으면은 화이팅입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라고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글 쓰는 능력도 달라졌고, 플롯 구성도 달라졌고, 템포도 달라졌고, 가장 큰 줄기도 달라졌고, 소재도 특히 많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글 쓰면은 당황스럽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연재를 시작해야 돼요. 신발끈을 잘 묶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걷기라도 해봐야 이제 감이 오시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성격이 약간 혼자서 쌓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3화, 4화 있으면 그냥 연재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20대 중반 딱 10년 전 때 잘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 저도 그래서 일단은 연재를 하라고 많이 권한 편이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 작품만 겸업을 했었고요. 그 처음 작품을 이제 유료화한 다음에 그 다음 작품을 준비하면서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때부터 완전 전업으로 시작했을 때니까요. 저는 10년째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처음 했을 때는 조아라, 당시 조아라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20살 때 했던 거는 제외하고 제가 노블레스에서 처음 했었거든요. 노블레스에서 반년 정도 연재를 했어요. 그때 노블레스 갔던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적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플랫폼이 있어서 한번 해봤던 건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월 150만 원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노블레스 정리하고 문표를 넘어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 지금은 이제 노블레스가 사라졌지만은, 물론 있지만은 명맥이 이렇게 옛날처럼 쓸만하지가 않죠. 노블피아로 시작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내 성향과 내가 글을 쓰는 템포, 내가 글을 쓰는 취향이 맞다면은 노벨피아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적어도 정해진 플랫폼의 장점은 내가 쓴 만큼 돈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치가 환산이 되니까는 글 쓰는데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 동력을 삼아서 미래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문피아 넘어올 수도 있고 카카오 갈 수도 있고 네이버 갈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해서, 첫 플랫폼은 웬만하면은 노벨피아나 문피아 둘 중에 한 곳을 가되 어딜 가도 괜찮다. 콘티도 대략적으로 어떤 전개, 어떤 이야기를 머릿속에 품고 있긴 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끝마무리 항상 있다. 끝마무리 정도. 어떻게 끝내야지 독자들이 호기심이나 흥미를 갖고 넘어갈지를 구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갖고 시작하죠. 소설을 아예 처음 시작하는 그 구상 단계라고 한다면은, 이 소재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에피소드가 몇 개가 생길까, 이 에피소드가 독자들에게 흥미가 될까를 고민하고 시작할 때도 있고요. 일상적으로 하루 1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마무리를 지을까 정도 고민하고 시작합니다. 저가 작품을 처음 구상할 때, 시작할 때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잡고 갔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가, 두 번째는 독자들이 좋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제목 어그로 끌 수 있는가. 이게 세 번째 이유는 굉장히 문피아적인 내용이긴 한데, 문피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목이 독자들한테 확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제목을 고민하다 보면 소재가 잡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짜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재가 첫 번째이기도 하고, 가끔은 내 재미가 뒤로 갈 때도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재미있을까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첫 번째로 내 머릿속에 재밌는가, 두 번째 독자들의 머릿속에 재밌는가.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는 거. 그래서 그 소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쓸까가 잡히면은, 그때부터는 이 소재로 주인공이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로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거죠. 소재에 대한 고민했다면은 이 소재를 가지고 뽑을 수 있는 재미, 이렇게 해서 이제 에피소드들을 쭉 나열했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다, 어느 정도 독자들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자세하게 짜진 않지만은 이렇게 에피소드라도 나눠놓고 생각하니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는 전개를 쓸 때 있어서 막히진 않아요. 초반에 다행히도 이미 머릿속에 내가 어떤 걸 쓰겠다고, 어떤 에피소드를 넣겠다고 구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내가 미리 이야기를 구성했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바뀌더라도 어떻게 바뀔지라도 내 머릿속에 일단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캐릭터보다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긴 해요. 어떤 분들은 캐릭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캐릭터보다는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상황을 이끌어가는 힘,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약한 부분이 캐릭터인데 그나마 좀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상황을 만드는 점, 에피소드들. 그래서 다음 작품은 쓸 때에 개인적으로는 캐릭터 쪽에 좀 더 힘을 줘볼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다행히도 소재도 그쪽으로 특화를 그쪽으로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재여서 그런 고민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이 약해서 네, 저는 스크리버너 쓰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쓸 때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저장도 되고 알아서 저장하고 가끔 크래시가 나도 잘 저장되어 있고. 저는 컴퓨터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할 때는 퇴고할 때 아니면 안 보기 때문에, 근데 퇴고는 문피아에 예약을 걸어놓고 퇴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컴퓨터로도 이게 연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컴퓨터를 키면은 딴짓을 해서. 그래서 아이패드를 쓰고 글을 쓰는 이유도 랩탑을 가지고 오면 딴짓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랑 키보드. 평소 제가 연재할 때 짧으면 3시간 정도? 짧으면 3시간, 3시간, 4시간 사이? 오래 걸리면 정말 하루 종일 쓸 때도 있고 8시간 쓸 때도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 저도 4시간을 평균으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글자 수가 폭주할 때가 많죠. 지금 쓰는 축구 소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편들은 만자가 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갖고, 약간 시간을 쏟긴 쏟되 내가 원하는 마무리까지 가지 않으면은 끝내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빨리 끝나면은 3, 4시간, 오래 걸리면은 8시간. 저는 아무리 못해도 10위권까지는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전업을 고민할 수 있는 작품이 구매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지금 유료작품들, 지금 문피아 유료 랭킹을 봤을 때 50위권까지 넓혀봐도 다 연재할 때 당시, 무료 연재할 때 당시에는 다 1페이지를 뚫고 갔던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업의 기준에서 1페이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항이다. 근데 전업 작가들이 보통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무료 1페이지까지는 깔고 간다라는 생각? 1페이지까지가 스타트선이고 1페이지부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상한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까면은 1페이지, 1페이지부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계산하는 게 이후에 차후 유입과 연동의 비례. 이건 근데 정말로 글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하다못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한다, 월 50에서 80만원을 벌어들이는 캐시플로우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상한선이 좀 낮아지겠죠. 하향선도 낮아지겠고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지금 대략 1800자 정도 썼는데 이때 한번 퇴고합니다. 저는 이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퇴고를 해서 문장을 맞춰보는, 내용도 한번 점검하고. 전개는 굳이 바꿀 요소가 많지 않아요. 전개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흐름을 쓰다가 바꾼다고 한다면 써봤는데 너무 엉망이어서, 써봤는데 별로여서 바꿀 때는 있거든요. 진짜로 그때 옛날에도 한 3, 4년 쓴 다음에 돌아보니까는 전기가 너무 엉망이어서, 너무 느려서 쳐내고 새로 쓰고. 그래서 그것도 일단 써봐야 하는 거라서 써본 후에 수정을 할 때 전개도 필요하면 수정을 합니다. 글자 수를 엎어가면서. 무료 만 작품은 꾸준히 있긴 했어요. 지금도 최근도 나왔고, 이게 독자가 절대 수가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장르로 많이 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장르적으로 독자들의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취향에 맞는 독자들이 그 장르를 따라가는데, 이제 그 장르를 뛰어넘는 재미가 나온 작품이 생기면은 이제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터진 경우가 이제 최근에 나온 15,000이 넘는 전환 작품이 있었고,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절대 수는
절대 수가 줄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왜냐면은 제가 항상 연재할 때에 1화 유입을 보거든요. 1화 유입. 1화 유입이 이 정도가 돼야지 유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가 세운 그 1화 유입에 대한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장르적으로 유입된 독자들이 갈릴 뿐이지 절대수가 줄었다기보다는 그 장르를 통합하는 재미를 뽑아낼 수 있는 작품이 모자라다라는 것. 근데 항상 정답은 없어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장르를 통합할 수 있는 재미를 쓰게 되면은 상향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장르가 뽑아낼 수 있는 재미면, 그 장르가 주도할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는 재미를 알고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전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